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파이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사실 일반적인 면접이죠. 그렇죠? 재시문 기반의 면접에서 가장 치열한 학교를 꼽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한국외대나 경희대나 숙명여대 정도가 가장 치열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위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 면접은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지만 경희대나 아니면 숙명여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출서류 기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이 주어지는 상황 면접을 진행하긴 하지만 한국외대의 면접이 사실상 가장 치열한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레벨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고려했었을 때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학교고, 또 그 학교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외대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이죠.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이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서류형과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면접형에서만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면접 일자가 수능 전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관심이 더 많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울 캠퍼스에서 132명,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에서 237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는 서울 캠퍼스에서는 372명,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255명이 있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선발 비율이 높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평가의 선발 비율이 좀 높다. 이 점은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 전형은 서류평가 100%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 기반한 선발이고, 다단계 전형이 아니고 그냥 서류평가만으로 합격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인데 1단계에서 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에 30%를 보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서울 캠퍼스는 11월 22일,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11월 21일이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약 열흘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해외고 출신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고요. 2인의 면접관이 블라인드 처리된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성,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는 다른 대학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전년도의 지원 현황, 올해의 지원 현황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올라간 구간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경쟁률의 상승이 보이죠. 그렇죠? 2020년도와 20년도를 비교했었을 때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1.97대 1의 경쟁률이 올랐으니까 큰 폭에서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년도에 6.89, 그 다음에 올해가 8.86이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상승된 구간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0.85대 1 정도 경쟁률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봤었을 때 경쟁률이 상승된 구간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의 상승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을 전년도하고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해는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전형과 면접형으로 구분이 되어졌는데, 이게 마치 이제 숙명여대의 전형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전년도의 전형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7.93대 1,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쟁률이 8.38대 1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보다는 글로벌 캠퍼스의 경쟁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가 7.21,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5.41이기 때문에 서류형에서는 서울 캠퍼스의 경쟁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면접 후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면접이 어떤 유형의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 LLT 학과 English Linguistic and Language Technology니까 영어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영어학. 이 학과에서 우리가 면접 후기에 나와 있는 질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제출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하는 면접에서 꼭 나오는 문제는 지원 동기를 반드시 물어보게 돼요. 자, 그래서 학생이 이 LLT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 외대의 면접의 유형이 공통제시문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제시문이 아니라 공통질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질문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의 비교평가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질문을 제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외대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공통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돈키호테를 읽었는데 느낀 점, 배운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학생부 내의 독서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꿈이 통역사인데 EICC나 통번역학과가 아닌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의 진로 희망사항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어 명영설 말하기 대회에서 2년간 최우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수상 경력에서 질문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면접의 특징은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을 묻고 있고 개별 질문의 내용은 주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희망사항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생부나 자소서 그러니까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적어도 20에서 30문제 정도를 뽑으셔야 돼요. 예상 문제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생각한다?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답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1번 문항을 만드시면 그 1번 문항에 대해서 약 구술로 말로 50초 정도의 대본을 작성하셔야 돼요. 대본을 마치 자소서를 쓰는 것과 동일하고 그 1분 동안 50초 동안 구술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내용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잘 우러날 수 있는 또 본인의 우수성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 문제 20에서 30문제 정도를 먼저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런 답변 구성하는 과정들을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서 GBT 학과가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GBT 학과에 대한 질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GBT 학과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번 문항과 같은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대학의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 지원 학과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의 특성,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부에 들어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나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삼을 때 너무나 입에 발린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열어놓으면 자칫 모든 학생들의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2번 같은 답변을 하게 되어질 때는 독창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 실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학습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나 자료들을 찾지 말고 그것도 참고하면서 본인의 실제 학습 경험이나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우리 학부에서 IT를 배우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학생은 이러한 IT 관련 과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과목들이 맞지 않고 어떤 점이 힘들었나?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학업적으로 우수했었던 과목이 뭐고 학업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과목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력 예방, 학교 또는 성폭력 등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에서 뭔가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다면 또 내가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리더십 활동, 교내 활동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질문이 예상이 되겠죠. 자,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폭력사건 연관되거나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질문의 내용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독서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교과목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게 되어질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예상되어지는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발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 구성하는 과정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지원 동기 하나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 거의 한 4시간, 5시간 또는 하루 종일 작성을 해도 지원 동기 하나를 작성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나 일부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면접 준비, 그럼 마치 면접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리허설 하면 면접 준비가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 외대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위상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이 수능 전에 진행이 된다는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사실 한국 외대 면접이 되게 어렵죠. 우리가 면접을 하나, 두 개 정도 대학을 미리 가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대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실제 면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면접의 준비 과정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적어요. 그렇죠?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처음 진행하는 면접, 더군다나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붙어야 되는, 붙고 싶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외대의 준비는 결국은 나중에 경희대를 쓰거나 다른 대학의 원세를 쓰신 학생들이라면 한국 외대의 면접 준비가 다른 대학의 면접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냐면 제일 첫 번째는 한국외대 면접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상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이 과정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 구성이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하나의 답변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스킬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냥 우리가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냥 부모님이 물어보고 학생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답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성하고 하면 발표 암기 과정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암기가 돼야 되지 암기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 면접장에 가서 계속 막 외웠었던 거를 생각을 하다가 뭐였지 막 이러다가 그냥 면접이 그냥 어리벙벙하게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암기가 돼야 되고 이 암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추가 질문과 그 다음에 예상의 질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학에서도 실제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지원 동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이 끝이 아니에요. 그 질문에서 학생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반드시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은 추가 질문을 하겠죠. 학생을 좀 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능력들이 발휘가 되어지도록 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질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생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본인의 실제 말하고 구술하는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고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건 두 단계의 수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지금 면접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면 1차 발표 이후에 진행하는 면접, 파이널 면접을 진행합시다. 파이널 면접은 11일 날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일이 21일, 22일이죠. 글로벌 캠퍼스는 21일이고 서울 캠퍼스는 22일이니까 학원에서 수업은 16, 17, 18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한 반의 인원은 4명, 5명 정도. 보통 학원에서 진행하는 한 학교의 전체 반이 2개 반에서 3개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약 학원에서 한국 외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요. 부모님들은 지금 예약을 하세요. 미리 예약하시고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수업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하시면 되고, 1차 발표 났는데 내가 수업을 안 듣게 됐다라고 하면 전화 주시면 환불 처리하도록 100%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돌려드리도록 하게 될 거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바로 수업 들으시면서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결제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내가 검정고시 출신자다, 아니면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다,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공부에 큰 부담이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좋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인 경우에는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4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같이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수업의 내용은 공통 제시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처럼 공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외대는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한 반에 4명 정도 있지만 개별적인 지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성, 적성, 전공 소양 평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공 소양 중심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접은 미리 진행하는 면접 대비반, 주중반, 주말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파이널 면접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외대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으로 봤었을 때도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죠. 왜냐하면 제출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대를 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에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중앙대도 면접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쪽 라인이 면접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외대는 사실은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치열한 경쟁, 또 특목고 학생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면접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것들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하셔야지, 면접은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게 되어지면 사실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학원의 사정상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이나 주중반을 이용해서 미리 진행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면접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